안녕하세요. 저도 이곳 사연 게시판을 참 자주 보는데요. 4년 전 위암 수술 받고 회복하면서 이곳이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당시 건강도 건강이지만 시댁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저도 이곳에 올려보고는 싶었지만 누군가 알아볼까봐 참았쓰진 못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 이제는 용기 내어 한번 써봅니다. 제가 너무 심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현재 시댁과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랑 쌍욕 주고받고 대판 싸운 이후로 사실상 절연 상태죠. 어떻게 시모랑 그렇게까지 심하게 싸우게 됐냐고요? 앞서 저희 시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저희 시모랑은 결혼 초부터 크고 작은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며느리만 셋인 저희 시댁인데 동서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누가 더 시댁에 잘하나 묘하게 경쟁시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큼지막한 사건으로는 새로 들어온 막내 며느리가 시부모님 들이라며 굴비를 보냈는데 니들은 뭐하냐. 막내 며느리가 말하기를 손이 동서들한테 배울 점이 없다더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첫째, 둘째 며느리가 막내 동서에게 화가 나서 물어보면 그런 말 한 적은커녕 심지어 굴비도 아닌 그냥 멸치 한 박스 보냈던 거더라고요. 뭐 첫째 며느리 연봉이 1,500만 원이나 올랐다 어쩐다 하며 다른 며느리들 기 죽여놓곤 나중에 확인해보면 전혀 사실이 아닌.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며느리들이 시모에게 항의하자 시모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착각했다고 하며 도리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잡는다며 피해자이신 척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소시오패스기가 있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초반 서로 미묘하게 사이 안 좋았던 며느리들은 모든 오해를 풀고 나중엔 똘똘 뭉쳐서 끈끈해졌어요. 그래서 셋째 며느리가 들어온 지 2년 좀 지나서부터 시어머니에게 역공격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죠. 어머님, 우리 막내 동서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는데 왜 또 거짓말이세요? 아니, 거짓말이라니. 내가 나이가 먹어서 깜빡깜빡한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지. 거짓말했다고 몰아가는 게냐? 어머님, 깜빡깜빡 하시다뇨. 벌써부터 그러시니 걱정이네요. 병원이라도 알아봐 드릴까요? 아무래도 뇌검사를 좀 받아보셔야겠어요. 뇌검사? 치매라는 거냐? 니들 진짜 웃긴다. 하시며 속상하다고 아들들한테 하소연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모는 며느리들에게 깊은 앙심을 품게 되신 것 같아요. 사실 안 그래도 시어머니 때문에 형제들 모두 부부싸움을 자주 했거든요. 특히 막내 서방님 부부 사이가 심각하게 좋지 않았습니다. 막내 동서가 저에게 시어머니 너무 싫다고 하소연도 많이 했었는데 둘이 몇 년 동안 사내에 만에 싸우다가 결국 이혼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서방님은 이혼 후에 시어머니를 아예 안 보고 삽니다. 첫째 아들인 형님네는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됐고요. 그 불똥이 고스란히 저에게 튀었죠. 솔직히 막내 아들네가 그렇게 되면 아무리 어른이라도 본인 잘못을 좀 뉘우치고 변할만 하지 않나요? 저희 시어머니는 막내 서방님이 이혼한 이유가 며느리들이 제대로 집안 컨트롤을 못해서라며 저희 탓을 또 하더라고요. 니들이 잘 좀 해서 막내 동서를 달랬어야지. 손이 동서들이 돼가지고 막내가 그렇게 이혼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냐? 형제 식구들이 잘 되면 어머님 덕분, 못하면 다 저희 며느리들 탓이라며 그렇게 결혼하고 15년 넘게 괴상한 시어머니로부터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살았습니다. 아들들도 어머니에게 진절머리는 나지만 솔직히 아들 셋 모두 괜찮은 대학 들어가서 밥벌이 잘하고 살거든요. 그렇게 만드신 공이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십니다. 시아버지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긴 했지만 친구들을 워낙 좋아해서 술값으로 거의 돈 다 써버리시고 퇴직하고 나서는 그나마도 모은 돈을 몽땅 주식으로 까먹어버리셨어요. 실질적인 가장 노릇은 시어머니가 하셨고 교육열이 높으셔서 세 아들 모두 잘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솔직히 본인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식들 입장에서는 매몰차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사실상 아들들한테는 끔찍했으니까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시어머니는 거의 식음을 전폐하며 머리 싸매고 방을 한 발자국도 안 나가십니다. 고집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형제들이 택한 생존 방법은 어머님 앞에선 어머님 편을 들고 부인 앞에선 부인 편들기였어요. 참 저희 부부도 많이 싸우긴 했는데 애들도 생기고 나이도 먹으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차피 변하지 못할 시어머니시니 서로 적당히 위로해가며 최대한 평화를 지키며 살게 되었어요. 며느리들 잡기에 가장 좋은 주제는 뭐니 해도 우리 아들 밥 뭐 해 먹이고 사는지에 대한 관심이죠.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이 이혼하고 첫째 아들네가 호주로 이민 간 이후부터 더욱 저희 집에 집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애들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손자들 보며 살고 싶다고 저희 아파트 단지 옆동으로 이사도 오실 정도였습니다. 무려 시어머니 혼자서요. 저 몰래 부동산 왔다 갔다 하시더니 저희 아파트 단지 제일 작은 평수에 전세로 들어오셔서 4년이나 살다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을 봐주셨냐고요? 아니요. 그냥 애들 귀여운 재롱만 잔뜩 누리시곤 애들 한 번 제대로 봐주신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저 있을 때 같이 애들 보려고 하셨고 혼자서는 절대 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잔소리는 또 얼마나 심했겠어요. 저희 집 어린 둘째 꼬드겨서 집 비번 알아낸 다음 그냥 화장실 드나들듯 저희 집에 오고 가셨습니다. 반찬 한 번 제대로 주신 적도 없으면서 냉장고는 왜 또 그렇게 자주 열어보시는지. 얘, 냉동실에 이거 뭐니? 네, 그거 강된장이에요. 애들이 거기다 비벼 먹는 거 좋아해서 소분해서 냉동해 놓은 거예요. 강된장? 네 남편은 이렇게 자작한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국물 많은 걸로 좀 해놔. 애들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좋아하던데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겠지. 우리 아들은 비벼 먹는 거 안 좋아해. 와이프 때문에 입맛도 강제로 변했구먼. 어머님,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누가 들으면 저희 남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는 줄 알겠어요. 그리고 애들 앞에서 제발 그렇게 좀 말씀하지 마세요. 뭐? 에휴, 남들은 아들 셋 있다고 효도 받으면서 살겠다 하던데 아들이고 며느리고 죄다 애미 무시나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알까 몰라.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저를 참 많이도 긁으셨죠. 물론 저도 내내거리며 살진 않았죠. 할 말은 다 하고 살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참 지독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시아버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집 나가 살고 계시겠어요. 두 분은 저런 상태세요. 따로 사십니다.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힘들어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되도록이면 제 편을 들어주려고는 했죠. 가뜩이나 애들이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본인 할머니가 괴팍하다는 사실을 인지해갈 정도였으니까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시어머니는 본인이 외톨이가 되었다는 걸 철저하게 느끼시곤 더욱더 심술을 부리시곤 했어요. 어느 순간 그 타겟이 오롯이 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결혼 생활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어머님께 할 말 다 하고 살고 이따금 전화도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 명절에 저한테 헛소리하며 또 속 긁으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온 적도 있어요. 애들도 남편도 두고 저 혼자. 솔직히 10수년 동안 별 사건이 다 있었는데 어머님이라고 저를 좋아하시겠어요? 미운 정도 아니고 그냥 제가 미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랑 애들 덕분에 이혼 생각까지는 하며 살진 않았지만 시어머니로부터 시집살이를 겪으면서 받은 스트레스는 정말 무시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고 평소처럼 그냥 위염이려니 하고 약만 받고 가려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위 내시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암 진단을 받게 되었죠. 중학생, 초등학생인 저희 아이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천원인 것은 암 형성 초기에 발견되었다는 사실이고 수술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암이라는 사실은 참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습니다. 가족력도 없었기에 저희 친정 역시 난리가 났었죠.
제 인생 중 유일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게 바로 시어머니와의 갈등인데 그런 고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암이 유발된 것은 아닐까 하시며 친정 부모님이 정말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암 수술하고 나서 저희 남편이 친정에 불려간 적도 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다시는 스트레스 못 받게 하라고. 안 그러면 이혼시키고 애들까지 저희 친정 부모님이 다 데려와 키우시겠다면서 그야말로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남편도 눈물로 후회하며 그동안 일에 바빠 은근히 저와 시어머니와의 상황을 외면했던 지난날을 사과했어요.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됐어. 암 걸린 게 꼭 어머님 때문이라는 증거도 없는데. 아니야. 당신 우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했잖아. 내가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간 역할 잘할게. 나 믿어줘. 그러니까 수술 잘 받고 이제부터 더 건강해지자. 남편은 그렇게 앞으로 평생 제 편이 되어주겠다며 눈물로 약속했고 저는 암 진단 받은 그 다음 주에 바로 입원해 검사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펫CT 찍어서 다른 곳 전이된 사실 없다는 것까지 확인한 뒤 그렇게 수술 잘 마치고 열흘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수술은 수술인지 온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며칠 동안 내내 굶다 미음 조금 먹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동안 아들놈들이 빈집 엉망으로 해놓을 거라 생각했는데 문 열자마자 깜짝 놀랐네요. 그래도 제 엄마 아프다고 지들끼리 제목까지 열심히 대청소 해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던지. 아무튼 그렇게 수술받고 회복하면서 친인척들 위로 전화를 참 많이도 받았네요. 미국 간 형님이 이혼한 저희 막내 도련님 전처한테까지 연락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전 막내 동서가 울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들 사이는 꽤 각별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는 딱 한 번 문자로 수술 잘 받거라 메시지 온 것 말고는 병문 안 오시거나 전화도 일체 안 하시더라고요. 입장 바꿔서 만약 시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며느리인 제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어머니 아마 뒷목 잡고 쓰러져서 중내산에 하시고 저에게 쌍욕을 퍼부으실 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남편과 아이들 덕분에 편히 쉬면서 회복 잘 해가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도 어느 정도 예전만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저 수술하고 나서 걱정돼서 오셨나 보다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연락 안 하셨다는 서운함을 잠시 잊은 채 어머님을 잘 맞이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 수술을 받기 전과 너무나도 똑같은 태도이시더라고요. 제 얼굴 보자마자 그래, 수술 받느라 고생했다. 이제 아프지 말거라. 한마디 하시더니 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또다시 냉장고를 열어 에휴, 이건 뭐 어른이 먹을 음식은 하나도 없네. 죄다 환자 음식 아니면 애들 것뿐이라니. 하시며 혀를 차시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니, 그렇잖아. 솔직히 말해서 네가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암 초기에 수술한 거면 그냥 작은 혹덩어리 하나 떼어낸 거잖니. 네가 항암을해서 힘이 쭉 빠져 기어다니는 것도 아닌데 아법 먹을 건 좀 잘해줘야 하지 않겠니? 네? 어머님, 제가 초기였던 건 맞지만 그래도 암 수술이었고 이제 겨우 죽 조금 소화시켜요. 그러니까 진작 네가 몸 조심했어야지. 대번 전처럼 호통치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누우시더니 애들 오는 거 보고 저녁까지 먹고 가겠다며 눈을 붙이시더라고요. 저더러 저녁까지 차리라 이거였죠. 저녁은 무슨 아직 기력이 딸려서 애들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는데 제가 이 와중에 시어머니 저녁상까지 차려드려야 하나요? 그냥 문 쾅 닫고 안방 들어가 누웠습니다. 거실에서 뭐라 궁시렁거리시는 소리가 들리면서 현관문 크게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가셨더라고요. 그 일이 엄청 화가 나셨는지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가시자마자 문자로 저에게 막 뭐라 퍼부으시더라고요.
아프다고 시애미도 안 보이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라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앞이 안 보여서 넘어졌고 무릎에 피가 철철 난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아프신데 문자는 어떻게 그렇게 길게 쓰셨는지 그냥 답장도 안 하고 남편에게 넘겼습니다. 남편은 문자 보자마자 얼굴이 벌개지며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며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화내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오지 마시라고 큰 소리 치면서 남편이 끊었고 그렇게 그날은 마무리된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말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죠. 시어머니가 웬일로 저에게 택배 보냈으니 잘 챙겨 먹으라는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정말로 무거운 아이스박스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어머님이 웬일인가 싶었고 드디어 본인이 너무 하시단 걸 깨달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저 챙겨주신 적 처음이었거든요.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는데 뭔가 매캐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활짝 열어본 후 저는 깜짝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운 불족발 2kg에 쑥떡 한가득, 닭똥집 튀김, 수제 돈가스 등등 제가 먹지도 못할 것들이 한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어쩜 귀신같이 맵고 기름지고 소화 안 되는 것만 골라 넣으신 건지 너무 황당하고 소름이 끼쳐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저에게 온 택배가 맞나, 혹시 옆집으로 가야 할 택배를 잘못 연 것은 아닐까 싶어서 택배 송장까지 다시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이윽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이 택배 저 먹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받았니? 잘 받았다는 인사를 너는 이렇게 앙칼지게 하니? 네? 위암 수술하고 한 달도 안 된 저한테 매운 불족발을 먹으라고 보내신 게 정말 맞다고요? 그래, 그거 포장한다고 고생했는데 안 터지고 잘 갔지? 어머님, 진짜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똑같이 소리를 지르시며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되려 따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내가 너 먹으라고 보낸 거랬니? 잘 챙겨 먹이라고 보낸 거잖아, 네 남편. 우리 아들 스트레스 받을 때 꼭 맵고 짠 거 먹으면서 푸는데 너 간호한다고 맛도 없는 맹맹한 밥 먹는 게 안쓰럽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좀 챙겨 먹이라고 보냈다. 야, 너는 네 남편이 잘 챙겨주잖아. 그래서 난 내 아들 챙긴다. 왜? 그 말에 제가 어머님이 보내신 문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네, 어머님 말대로 잘 챙겨 먹어라가 아니라 잘 챙겨 먹여라 였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거였더라고요. 더 열받았습니다. 미음에서 죽으로 넘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직 기력도 없는 제가 남편 간호받으며 편히 있는 게 그렇게 눈꼴 시려우셨던 걸까요? 워낙 전적이 화려한 시어머니라 그런지 저 엿먹이라고 일부러 보낸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딴 택배 보내니 즐거우세요? 뭐? 이딴 택배? 남도 이렇게는 안 하겠어요. 네? 아니, 이번 기회에 그냥 남 하시는 거 어떠세요? 뭐? 인연이 보자 하니까 네 천박한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어? 어떻게 시애미한테 그렇게 말을 처하고 지랄이야? 뭐라고요? 그래, 우리 친정에서 가르쳤다. 인간 같지도 않은 것한테 인간 취급하지 말라고 우리 현명한 친정엄마가 늘 하신 말씀이다. 왜? 뭐? 인연이 미쳤나? 미쳐서 지랄하는 건 당신이야. 왜? 또 아들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며느리 때문에 못 살겠다 엉엉 울어보셔. 당신 아들 이제 눈도 꿈쩍 안 할걸? 뭐? 이게 암 걸렸다고 아주 상전납셨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너랑 당장 이혼하라고 해야겠다, 아주. 그래요. 남편 오면 내가 물어보죠 뭐. 이 불족발이랑 저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해야겠어요. 남편이 어머님 선택하면 남품 반품하고 나를 선택하면 이 쓰레기 같은 불족발 바로 어머님한테 반품할게요. 제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어머님한테 이렇게 질러본 거였거든요. 상상만 하던 일인데 진짜로 이렇게 내질러버리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10몇 년 동안 쌓였던 게 확 내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날 남편한테 제가 택배 보여주니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본인 엄마지만 진짜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질러가며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연 끊는다고 하더군요. 네. 그리고 그 불족발 가득 들어있어 쳐다보기도 싫었던 택배는 고스란히 시어머니 집으로 반품해버렸어요. 한여름이라 다 상해서 도착했겠죠. 시어머니도 자존심 상했는지 그 이후로 연락 없고요. 저도 아예 차단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그 심술보 가득한 얼굴 안 봐서 좋고 그동안 뭐 때문에 그렇게 참았는지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저 하나 참으면 모두가 평화롭다는 생각에 최대한 참고 살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걸 너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아이들 덕분에 건강관리 잘했고 주 3일 운동도 다니면서 이전보다 더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 산정특례자이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완치 판정 받네요. 시어머니는 가족들 아무도 연락이 안 닿아 혼자 외롭게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시고모님께 들은 바예요. 저더러 좀 가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시고모님도 시어머니한테 당하신 게 많아서 꼬시다는 뉘앙스로 저에게 전해주신 거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사연 하나씩은 다 있다지만 저희 집이 좀 스펙타클한 것 같기도 하네요.